전라북도 전주시. 이곳에 넓게 자리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개원한 지 43년이나 되는 이 동물원은 지방 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호랑이, 사자, 코끼리, 하마 등 많은 동물들을 보유한 곳입니다. 1978년도 6월 10일 날 개원을 했고요. 동물 숫자는 100종 600마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통해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친환경 공간으로 동물 복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도 따뜻한 볕이 들며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동물원은 이제 봄맞이로 한창 바쁜데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과는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 공간을 청소해주는 겁니다. 어제 코끼리가 먹고 남은 건초 잔량인데요. 이제 배설물도 있고 저희가 아침에 코끼리 나오기 전에 청소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창고에 항시 구비해둔 건초를 매 끼니마다 옮겨오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건초 양이 무려 12kg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건초를 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끈으로 둘둘 감는데요. 줄에 매달려 들어올리는 건초 더미. 왜 건초를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걸까요? 건초 망인데 네. 애들이 이제 여기 달아주면 코로 잘 자유자재로 먹거든요. 바닥에 그냥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줘서 먹었을 때 훨씬 이제 먹이 먹는 시간도 늘어나고 정형 행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장 청소까지 마무리된 후 드디어 바깥 외출이 허락된 코끼리. 자, 소개합니다. 동물원의 인기 스타 코순입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80년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데요. 코순이는 올해 26살로 한창 식성이 좋은 아가씨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건초를 코로 쏙쏙 잘 뽑아먹죠. 역시 코끼리는 코가 선입니다. 잘 먹으니까 정말 기분 좋죠. 만약에 이제 밥 줬는데 안 먹고 가만히 이제 서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코순이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사육사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건 에피타이저입니다. 건초 12kg을 먹고 나면 곧장 다음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지는데요. 사과, 바나나, 당근까지 신선한 과일로 말이죠. 코끼리 훈련 때 쓸 과일을 자르고 있어요. 사과 3개, 바나나 1손, 당근 4개 정도 이제 훈련 1회 할 때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사육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가까이 다가오는 코순이. 니네? 말을 알아듣는 코끼리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이. 칭찬과 보상인데요. 그냥 보상만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육성을 통해서 좀 더 칭찬, 보상에 대한 그 개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세이. 세이. 좋아. 타겟. 니닌. 니닌. 세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굿슨. 좋아 좋아. 긍정 강화 훈련이라 불리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교감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좋아 좋아. 굿슨. 이거는 휘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훈련을 할 때 일정한 반복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작용을 해주고요. 훈련할 때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했을 때 이 삑 이걸 불고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 호루라기로 동물의 행동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 좋아. 좋아 굿슨. 위로. 위로. 세이. 이렇게 4년을 매일 함께 했으니 서로 돈독해질 수밖에요. 이쁘죠? 오. 이제 키우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 말 잘 들으면 이쁘죠, 애기처럼.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코끼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처럼 깊이 정이 들어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지금 이제 코끼리 발 바닥 부분에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침지를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소독약을 타가지고 발 침지 소독을 할 겁니다. 코끼리는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코끼리 질병의 70%가 발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생활 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꾸준히 발 소독을 하는 코순이. 이 정도 정성이면 코순이가 칠순까지 장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쵸, 이제 그냥 사랑만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야생동물이고 특히 강아지랑 다르게는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으로 훈련을 합니다.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식사부터 훈련까지 오전 일과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사고 없이 잘 따라와준 코순이에게 또 한 번의 선물이 전달됩니다. 벌써 세 번째 식사건만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코순이. 모든 동물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이 친구를 맡은 이상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엔 또 다른 사육장으로 가볼까요? 이 동물원에서 근무한 지 올해 3년 차인 김기호 씨. 그가 담당하고 있는 건 조류인데요. 여기는 큰 물새장이라는 곳이어서 이제 물새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700평 정도 되고요. 21종이 살고 있고요. 13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축구장 넓이에 확 트인 공간에 130여 마리의 새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생활하는데요. 같은 종끼리 무리지어 생활하면서도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형성된 새들만의 규칙인 거죠. 새들의 식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먹이가 끊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들의 식사는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공간마다 채워주는데요. 물새들 먹이인데요. 미꾸라지만 하면 10kg 정도 들어갑니다. 사료가 아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야생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냥해서 배를 채우며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건데요. 그 덕분인지 새들의 움직임은 힘이 있고 활기찹니다. 먹이를 챙기고 난 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거긴 왜 내려가셨어요? 지금 이제 큰 물새장 수조 청소하려고 들어왔어요. 수조에 물을 빼고 바닥 청소를 하는 건데요. 바닥에 깔린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갈아주는 과정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얼어가지고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떼양볕에서 2시간 동안 이러고 서 있어서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운동장 넓이의 공간을 도와주는 이 없이 오롯이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꼬박 2시간 동안 수조 청소를 진행하면 온몸이 욱신거릴 정도라고 하는군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고 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됐죠. 공대생이던 시절 아르바이트로 접한 동물원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축산학과를 졸업해
이곳에 입사를 했을 만큼 동물에게 큰 매력을 느낀 기호 씨인데요. 그의 애정이 듬뿍 담긴 손길 덕분인지 오늘도 새들은 유유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애들이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자체로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사육사들은 담당하고 있는 동물들의 위생부터 건강까지 직접 책임지지만 610여 마리나 되는 동물들의 식사는 바로 이곳에서 모두 준비됩니다. 조리실이라고 해서요. 과태료에 이제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시켜서 동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이 박스로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어서 동물들에게 갈몫을 나누는 게 바로 이곳의 주 업무입니다. 하루 보통 사과 2박스, 바나나 2박스, 오이 1박스, 한 대략 80kg에서 100kg 사이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척하며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 한 개만 다른 통에 분류를 해놓는데요. 썩은 게 있어가지고요. 동물들이 안 먹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배탈 같은 게 날 수도 있어서. 세척 과정이 끝나면 이제 동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동물은 조리실에서 일하면서 쌓인 노하우 덕에 이제 과일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썰 수 있다는 승희 씨. 동물 크기에 따라서 네. 그 써는 크기도 달라져요. 동물들의 체격과 특성을 고려하며 과일과 채소가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각기 다른 크기로 썰어냅니다. 알겠습니다. 코아티 거 준비하는데 코아티가 손이 작고 또 이제 사육자분이 조그맣게 자를수록 좀 덜 남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요청에 맞게. 동물들의 먹이 준비가 끝나고 먹는 양과 크기에 따라 분리된 음식은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표기합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은 어떤 과일이 좋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구나. 손질된 과일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코아티라 불리는 동물의 사육장입니다. 미국 너구리과로 50cm가량의 긴 꼬리를 가진 동물이죠. 조심성이 많은 녀석이라 이렇게 과일을 던져놓고 나가면 그제야 다가와서 식사를 합니다. 아프면은 아무래도 사람도 식욕이 떨어지지만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잘 먹고 건강하면 사육사는 제일 기분이 좋죠. 이곳의 동물들이 다 과일과 채소만 먹는 건 아닙니다. 육식 동물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먹이는 호랑이와 사자의 먹이입니다.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이를 급여하게 되는 거죠. 맹수 중에 맹수라 불리는 호랑이와 사자에게 건네질 생닭인데요. 식사를 주기 전 녀석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허기가 있을 때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진 불편한 기세가 없이 느긋하게 봄 햇볕을 맞으며 쉬고 있는 사자들. 밥을 줘야 될 타이밍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지금 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보이시나요? 수컷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뭔가 배고파하는 것 같고요. 안에 들어서 좁은 공간이지만 자기만의 그 공간, 쉼터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뭔가 먹고 좀 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자. 하지만 보기와는 달리 온순하고 게으른 성격이라 하루 중 서너 시간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누워서 지낼 때가 많다는데요. 반면 호랑이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부지런해서 만약 사자와 호랑이가 싸운다면 호랑이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할 시간. 안전을 위해 굳게 잠긴 철문을 확인한 후 녀석들을 사육장 안으로 부릅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달라는 거죠. 아. 네, 냄새. 고기 냄새를. 암컷과 수컷을 같이 같은 방에 놓고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먹이로 인한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암수끼리 분리를 한 건데요. 던져준 닭을 한 입에 받아 뼈까지 남김없이 씹어먹는 사자. 맹수의 거친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괜히 밀림의 왕이라 불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암컷끼리는 먹는데 투쟁이나 다툼이 그나마 좀 덜한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못 먹게 그냥 근처에도 오지 말게끔 하거든요. 먹이를 나눠서 해도 그냥 먹이를 다 갖다 놔요, 한 곳으로. 그래서 못 먹게. 본인이 배가 부르면 그때 다 이제 못 가는 게 그게 관찰이 돼서 나눠서 이렇게. 이번엔 모녀지간인 암사자가 있는 사육장에 먹이를 던져 넣는데요. 힘에서 밀린 엄마 사자는 뒤로 물러나 있다 보니 먹이도 거리를 생각하며 던져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포악해지는 녀석들. 이 야생의 세계에서는 힘이라는 게 강약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힘 있는 엄마보다는 딸이 먹이를 또 쟁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먹이를 좀 따로 분리해서 같은 공간이지만 따로 주면 저렇게 잘 먹게 될 수 있어요. 낯선 이의 등장에 잔뜩 예민해진 모습인데요. 먹이를 지키려는 습성 때문에 더욱 경계하는 겁니다. 이번엔 호랑이에게 먹이를 건넬 차례. 입구에서 많이 망설일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을 기다린 탓일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려움이 드는 맹수의 모습. 저 앞발로 내려치는 무게가 8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먹이를 받고서야 수그러드는 듯 싶은데요. 이런 맹수들을 매일 돌봐온 게 대단하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먹어치우네요. 보통 한 마리 먹는데 한 몇 분 걸릴까요? 몇 분요? 네. 한 2분 전후로 그냥 뭐 다 먹는 거 봐야죠. 마리당 보통 5마리에서 4마리.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5마리 정도는 비만 방지를 위해 하루 2번 생닭 5마리 이상은 주질 않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맹수 담당 사육사. 무섭죠. 처음에 뭉친다거나. 근데 뭐 호랑이나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무서움이 좀 덜해요. 사실. 근데 이제 경계는 해야죠.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게 경계를 딱 지켜야 되거든요. 훈련벽이나 아니면 이런 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야생동물은 애완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돌본다 해도 맹수는 맹수인 겁니다. 다음 날 동물원에서 긴 시간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호랑이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제 올해 호랑이 자를 새로 이제 신축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한 마리가 먼저 이제 새로운 막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동하게 될 녀석은 7살 된 암컷 호랑이 춘향인데요. 기존 막사보다 10배 정도 넓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날이지만 녀석은 알 리가 없죠. 호랑이 체중에 맞춰 마취향을 조절합니다. 이게 주사기인데요. 블로건 주사기라고 그래서 이게 불어서 쏴서 동물의 몸에 맞으면 주사액이 들어가는, 아무 때나 마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마취가 됐을 때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직접 주사가 어렵다 보니 마취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수가 많은 작업이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묘한 긴장감을 느낀 건지 불안해 보이는 녀석. 움직임이 재빨라 한 번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랑이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재차 마취를 시도하는데요. 혹시 호흡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신중하게 녀석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어때요? 지금 호랑이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지금 이제 마취가 거의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마취할 당시에 좀 많이 놀랬던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 기운이 돌며 쓰러진 호랑이를 한참 동안 주시하던 수의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여느 때보다도 빠른 판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일단 키 열어놓고, 키를 열어놓고. 드디어 수의사의 승인이 떨어지고 내사 안으로 발을 딛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마취시켜 안전에 대비합니다. 제가 5분 후에 한번 건드려봐서 신마취가 됐으면 옮길 예정입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작업.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은 언제 쉬는 거예요? 마취 상태에서 분당 호흡수가 변화가 있는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호흡이 가팔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갑자기 늘어졌을 때 불규칙 호흡이 발생을 하면 응급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흡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안정된 호흡과 깊은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수의사. 벌써 15년째 해온 일이지만 매번 긴장되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동물과 사람 모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마취가 되면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호랑이가 무게가 있으니까 맹수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이동 케이지에 이제 상차를 해서 이제 가죠. 130kg의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 호랑이 아래 천을 깔고 눈을 가려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이동장으로 옮기는데요. 마취된 동안 동물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막사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 때문에 이제 잠그고 갑니다. 호랑이 이동 작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한번 구멍으로 쳐다봐봐. 호흡하는 거. 이거 호흡해요. 호랑이는 동물원 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마취 예상 시간 1시간 내외. 예정대로 모든 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의사들은 호랑이가 도착하자마자 각자 담당한 검사들을 빠르게 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됩니다. 내부 장기 이상이 있는지, 뼈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폐 이상이 있거나 신장 모양 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평균 수명이 15년인 호랑이기에 7살인 춘향이는 사람으로 치면 중년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오케이, 잘 나왔어. 척추까지 찍었습니다. 나 척추 나왔어. 수시로 호흡 상태를 살펴 마취가 어느 정도 깼는지 확인하며 남은 검사를 이어갑니다. 네, 줄 테니까. 준비했어, 튜브랑? 제 옆에 있어요. 오케이.
그야말로 1분 1초도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건강검진 하는 듯이 혈당이라든지 간수치, 흰장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생사를 건 급박한 순간에 굳이 호랑이 발톱을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다 뭉개졌네 발톱이. 자기가 스트레칭을 해서 마모가 돼야 되는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그걸 습성적으로 야생이 아니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발바닥 패드를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깎아줘야 되는데 마취 했으니까 깎아줘야죠. 잠시 후 이곳은 호랑이들이 새롭게 지내게 될 공간. 모든 검사를 무사히 끝낸 춘향이가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사육사와 수의사들의 노련하고 재빠른 대처 덕에 큰 사고 없이 건강검진과 이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춘향이의 상태를 살피는 수의사. 이상 없어요. 심폐기능 전혀 이상 없고요. 동물원 동물들이 건강관리 평소에 해서 수명 연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몸에 혹시 내재된 질병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좀 오래 살게 하는 동물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향이의 호흡이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드디어 정신이 들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공간이라 꽤나 놀란 것 같은데요. 아직 어리둥절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주면 이내 잘 적응할 거라 믿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 만큼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호랑이를 기분 좋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